다음 소식입니다. 오뚜기의 주가는 24종 제품의 편의점 가격 인상 철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수익성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외 시장 경쟁력 부족은 오뚜기의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시장에 집중한 포트폴리오가 해외 사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 업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뚜기를 포함한 라면 3사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의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주가 하락은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것이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뚜기는 주주환원책의 일환으로 배당 외에 다른 방안을 도입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하이트진로는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종근당홀딩스의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주사의 경영 효율성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풍산의 주가도 3분기를 저점으로 신동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이드엔트의 주가는 STO 사업 추진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이트진로는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로템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HD현대건설기계와 현대에버다임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KE 전차 수출 확대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와 환경 악화로 인해 대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을 단순히 브랜드로만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HD현대인프라코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우크라 재건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으며 북미 시장에서의 호조도 이러한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가는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퓨얼셀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최근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두 회사는 각각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일정 기간 동안 16%의 낙폭을 기록한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소버스 사업과 연료 전지 발전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 힘입어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엇갈리는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며 두 회사의 주가는 시장 상황과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유플러스는 당연하지 않은 일상 문화로 독립을 외치다 캠페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4명의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며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 소셜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아트를 이용한 디지털 및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쇼핑 플랫폼 유콕의 누적 판매 금액이 1년 만에 76%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상품 종류 또한 21%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 STUDIOXU는 미드폼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드폼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콕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경하이테크의 주가가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며 6,04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전 거래일 대비 2.72% 상승한 것입니다. 회사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광학 필름을 주력 제품으로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면서 세경하이테크는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NH투자증권은 세경하이테크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회사의 마진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경하이테크는 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토지를 보유한 회사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G세계물산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그린벨트로 묶인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원종합개발은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본 PF 전환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한 상태로 가평군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원종합개발은 영일 플래시전과 212억 6천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신원종합개발의 주가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리온은 겨울철 수요 증가에 주목하여 겨울 한정판 마케도 다쿠아즈 레드베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프랑스 정통 제조 방식을 적용하여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의 동결 건조된 딸기 원물과 딸기 크림을 더해 상큼한 맛을 선사합니다. 지난해 12월 다쿠아즈의 매출이 월 평균 대비 약 80% 증가한 것으로 겨울철에 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겨울 동안만 맛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위아가 전기차 부품 매출 증가와 함께 사업 구조 전환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열관리 부품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법인의 매각 및 청산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위아는 원자력 발전소 내 불법 드론 대응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국가 기반 시설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경영진이 불법 파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동향들은 현대위아의 비즈니스 전략과 사회적 책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하여 이주경 FC 영업본부 상무와 김일평 장기보험 마케팅 팀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삼성생명은 부사장 1명, 상무 8명 등 총 9명을 승진시켰고 삼성화재는 부사장 1명, 상무 7명 등 총 8명을 승진시켰다. 또한 삼성생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각종 보험 관련 업무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경 신임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삼성생명에 입사한 후 다양한 직책을 거쳤으며 삼성자산운용은 최창의 삼성생명 전략투자사업부장 상무를 신임 부사장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기획은 여성 리더의 발탁과 승진을 통해 조직 내 다양성 강화에 주력하며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서지영, 정희선 등 여성 부사장 2명을 포함한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사업 성장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기여한 인물들이 주요 포지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기획은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대상 4개를 포함한 총 14개의 본상을 수상하며 올해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제1기획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광고 캠페인이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업계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최근 붕괴 사고와 관련 없는 자체 건설 현장 8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우건설은 해외 사업에서 강점을 보이며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8조 8,8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 대기업들은 SMR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젝트의 무산으로 인한 주가 변동도 겪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S전선아시아의 주가가 급등하며 건설업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은 신한울 34호기 시공사로 선정되며 건설업계에서 최선호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건설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의 목표 주가가 NH투자증권에 의해 6,500원에서 6,000원으로 낮아진 가운데 주가의 불확실성은 IFRS 17 계리적 가정 GL 적용으로 해소되었지만 주가 반등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오션은 최근 1조 원대 3,0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수주하며 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화갤러리아는 주요 사업 부문인 백화점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한화리츠는 의무 보유기간 만료 이후에도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의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 체결 후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S동서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통해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KT와 현대오토에버 주변의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의 주가는 다소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듬지팜은 국내외 스마트팜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IS동서는 4년 연속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수천억대로 유지하며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3% 이상 상승하며 45,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쇼커버 장세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후 2차 전지주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이 급등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여러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동향을 보면 효성화학 주가가 지난 2년간의 부진을 딛고 회복세를 보이며 4.41% 상승한 92,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송원산업의 주가도 7.77% 상승한 22,250원으로 마감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코스모신 소재의 주가도 3.98% 상승하여 164,600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기관들의 연속적인 매수에 기인합니다. 한편 코엘 패션의 주가는 공격적인 홍보 전략 덕분에 3.92% 상승한 9,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퓨얼셀의 주가는 6.87% 상승한 24,100원으로 마감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각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배송용 드론 레이더 수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HL만도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의 증가로 인해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UAP의 주가가 폭등 랠리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과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신 시스템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안전벨트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텍시스의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으며 수직 계열화 전략을 통해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효성 TNC의 스판덱스 산업은 과점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 회사는 현재 글로벌 1위 업체로서 가동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형 업체들의 가동률은 70% 초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은 효성 TNC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2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광동 공장의 가동 차질이 정상화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업황 회복세는 2024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재료 가격의 하락세에도 스판덱스 가격이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최근 K라면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눈부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닭볶음면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증가는 삼양식품의 급속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양식품의 자회사가 제작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쟁사인 오뚜기는 시가총액과 주가에서 삼양식품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양식품의 성장세는 향후 식품 산업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MBK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금호타이어가 경영난으로 중국 업체에 의해 인수된 사례와 비교되며 MBK의 공개 매수 실패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베트남 증설의 효과로 내년 실적 기여가 예상되며 최근에는 전기차 업체에 타이어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업계의 주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호타이어의 주가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후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주가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위아는 전기차 부품군의 매출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계열사 중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으며 현대로템 역시 세계 각국의 재래식 무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호실적 가능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위아의 주가 회복은 그룹의 안정적 승계와 순환 출자 구조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SK증권이 종근당의 목표 주가를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노바티스와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따른 기업 가치 할인 요인 해소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종근당의 신약 후보물질 CKD510의 글로벌 판권 기술 이전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사인들이 부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올투자증권은 종근당의 목표 주가를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며 낮은 R&D 성과로 인해 할인되었던 밸류에이션을 재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종근당의 주가 상승에 기여하며 향후 개발 적응증 및 타임라인의 구체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 이전의 이점이 기대됩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전기술의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3.17% 상승한 65,100원으로 마감되었고 이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의 인도네시아와 요르단에 대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 논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전기술의 내년 국내외 신규 원전 건설 수주 여부가 가시화되면서 체코 원전과 폴란드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및 최종 계약 체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SKD&D와 CS윈드의 주가도 풍력에너지 시장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매출액을 고려해 엄정하게 선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이 2차 전지주를 매각하고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LS그룹과 LG그룹 계열사들이 배당 기조를 강화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신시스템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내년 안전벨트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LS-ELEC-TRIC이 충분한 전력 인프라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며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인한 가스요금 동결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지연으로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안정화되는 연료비로 인해 더 적은 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대한해운의 주가는 힘차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포스코,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주요 거래처와의 장기 운송 계약에 의한 안정적인 영업과 이익 극대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관련 기업인 GSE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경남 서부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이 한국가스공사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마트의 주가는 한때 32만 원대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7만 원대에 머무르며 시가총액도 5조 원에서 2조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와 SS지랜더스 인수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신세계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의 주가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마트는 소외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자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이마트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었다며 목표 주가를 낮추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마트가 본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CS윈드의 미국 현지 공장을 방문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CS윈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의 풍력타워 제조업체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공장 방문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S윈드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꾸준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풍력 에너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긍정적 전망을 나타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근당홀딩스와 심택홀딩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주사 경영 효율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JB금융의 연체율 급등은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을 켜게 하였으며 하나증권은 상생금융은행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더불어 배당보다 상생을 요구받는 금융지주사들의 상황은 외국인 주주의 이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금융시장의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LI지넥스원이 5,157억 원 규모의 상품 공급 계약 체결로 주가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정밀 타격,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항공전자 부문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정밀 타격 부문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LI지넥스원의 수익성 개선과 수출 증가에 주목하며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한국 방산주를 유망 투자처로 지목하며 이들 기업의 주가 상승을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은 LI지넥스원의 수주잔고 증가와 이익률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솔케미칼은 디램과 파운드리 가동률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수 기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출하량 증가와 함께 2024년에는 생산량의 회복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업황의 회복 가능성과 함께 메모리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이 한솔케미칼의 호실적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주가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낸드 및 다른 관련 부문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가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의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3.26% 상승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반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3.97%로 롯데그룹 계열사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의 한 달간 시가총액은 1조 2,800억 원 증가하는 등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진투자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으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 추가 증설 가능성을 고려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주가는 바닥권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OCI의 카본블랙 제품이 ISCC 플러스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는 OCI의 광양 공장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카본블랙 제품의 국제적인 인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과는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태양광 시장의 회복을 전망하면서 OCI 홀딩스와 한화솔루션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중국 폴리실리콘 물량 확대에 따른 평균 단가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 증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주가 저평가는 향후 주가 상승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의 제약 및 바이오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고금리 부담 전망 속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후보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로 인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에이프릴 바이오는 가치 재평가와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일약품과 바이넥스 등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제약 및 바이오 부문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며 향후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인해 호텔 신라와 아난티의 주가가 각각 0.62%와 0.7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약 8km 구간의 해저터널을 203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매도 비중이 큰 호텔 신라의 공매도 잔고는 7.64%에서 6.96%로 감소하였으나 주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이 늦어지면서 호텔 신라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호텔 신라의 주가는 큰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호텔 신라의 현재 주가가 악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증권은 농심의 3분기 실적 둔화를 감안하여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밀 가격의 폭락으로 농심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주가가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농심의 먹태깡 제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시적인 급락을 경험하였으며 증권가는 이를 단기 악재로 보고 중장기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농심과 삼양식품의 주가가 상승하였고 농심은 해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업황 개선과 호실적 기대감 속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일약품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10.27% 오른 18,2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는 당뇨 복합제 신규 제품에 대한 시장의 호평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종근당홀딩스는 지주사 경영 효율성 증대와 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3.51% 상승하여 58,9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광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 업체 인수 추진 소식에 힘입어 10.92% 오른 7,92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소폭 상승하며 16만 3,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5%로 KICS 경과 조치 적용으로 주주환원 규모에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경과 조치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한화리츠의 주가는 상장 주식 수의 67%에 해당하는 주식의 의무 보유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한화의 주가 상승은 모멘텀 전략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화생명의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설계사 조직 확보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배당 재개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손해보험은 주주 환원 재개 후 극단적 저평가 해소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기의 4분기 영업이익이 1,3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이 주요 수혜 요인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양한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비엠, SK바이오사이언스, 넷마블 등 여러 기업의 목표 주가를 조정하며 산업 전반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키움증권은 오랜 기간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미쳤던 과잉 재고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을 예측합니다. 토스증권과 같은 다른 회사들도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보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움증권은 우신시스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2차 전지향 매출 증가와 더불어 자동화 설비의 영업이익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산업 동향은 향후 증권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해운은 현대글로비스와 48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 주가가 7% 상승하며 해운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페노션의 주가는 지난달 17일 4,110원에서 2주 만에 20%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페노션의 HMM 인수전 참여 소식은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신라젠의 주가는 공매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2.79%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은 현대글로비스와의 대규모 장기 대선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CJ 대한통운의 주가는 한 달간 49.93% 급등하며 이는 코스피 지수의 5.77% 상승과 비교할 때 상당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세는 중국 알리바바와의 연계로 인한 온라인 직구 열풍과 CJ 대한통운의 택배 사업에서의 풀필먼트 및 알리익스프레스 비중 증가에 기인합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물량은 1분기 350만 박스에서 3분기 900만 박스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 예상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다양화된 소비 패턴 변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로 인한 소비 여력 변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 CJ대한통운의 주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제일기획의 주가는 2.79%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으며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인크로스 데이터랩과 같은 연구소들이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고 관련주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주가는 영업실적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제일기획을 포함한 여러 광고 관련 기업들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주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일기획은 해외 매출의 고성장과 인건비 절감 기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여러 기업의 주가 변동이 눈에 띄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근당홀딩스와 메타랩스의 주가는 각각 경영 효율성 증대와 과대 낙폭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스킨앤스킨의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로 인해 화색을 띠고 있으며 에코프로의 주가는 3일 연속 상승하며 장기 박스권 탈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모레지의 경우 주요 화장품 자회사의 두 자릿수 성장과 코스알엑스 지분 인수 소식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NK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영향력은 금융권 전반의 참고사항으로 여겨지며 이는 카카오뱅크, 대구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의 사업 지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K뱅크는 최우형 전 BNK 금융지주 디지털 & IT 부문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로 내정함으로써 금융기관들 사이의 경영 인사교류가 활발함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종근당홀딩스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지주사 경영 효율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4분기 실적 예상치는 하회할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와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 만료 및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엄격해짐에 따라 금융업계의 리더십 변화와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1의 주가는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수익률로 인해 주목받고 있으며 DS투자증권은 S1의 목표 주가를 84,000원으로 제시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매년 50% 이상의 배당 성향과 4분기에도 예상되는 안정적인 성장 때문입니다. S1의 4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최소 4.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S1은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된 상태로 분석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실적과 순연금 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무 상태는 향후 투자자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칼의 주가는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2020년 4월에는 11만 1,000원까지 오르는 등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반건설은 지난해 말 한진칼 지분을 주당 37,715원에 팔았으나 10개월 후 주당 41,710원에 다시 매수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의 전략적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다양한 지주사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종근당홀딩스와 에코프로는 주가가 연속적으로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3분기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목표 주가를 유지했으며 항공주들은 여행 수요 증가 기대감에 따라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의 목표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NH투자증권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보험계약 국제회계 기준 IFRS 17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의 영향을 반영해 전망치를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통해 해외 뉴스와 주가 트렌드를 분석하며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마블의 경우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작 게임의 효과와 재무구조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각투자 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은 STO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대형 공급 계약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였으며 이는 전기차 수요 부진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 하락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글로벌 유저를 타깃으로 한착한 과금 모델을 채택하여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인수의 현실성에 대한 평가가 낮음에도 금융권에서는 최상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권 불공정 거래 이슈에 대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한편 삼성 SDI의 주가가 현재 목표 주가보다 40% 낮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실적 고려 시 낙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YG엔터의 주가는 블랙핑크 멤버 재계약 성사 소식에 따라 폭등했으며 한화리츠의 주가는 의무 보유 기간 해제 후에도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한식당의 신제품 국내산 순살 양념게장 출시가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며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의 영향으로
카지노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가순자산 비율 PB1배도 이미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주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재무지표로 주목받고 있으며 강원랜드 부사장의 내정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원랜드의 실적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주가는 14,000원대를 맴돌고 있어 시장의 반응은 아직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주들은 피크아웃 암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받으며 쾌속 순항 중입니다. 특히 올해 4분기에 대표적인 조선주들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글로벌 신규 수주의 감소 소식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선주들의 주가가 장중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3대 조선사의 주가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특히 자회사들과 함께 조선업계의 관심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분석이 낙관적입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조선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조선업계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가 18만 5천 원으로 39%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동유럽 중심의 포병 전력 보충 수요 증가와 영국 BAE 시스템 밥콕 인터내셔널과의 계약 체결에 기인합니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소형 SAR 위성 발사 성공으로 주가가 3% 상승했으며 이 위성은 공중에서 지상과 해양의 레이더파를 쏴 신호를 송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매년 매출 1조 원 성장을 예측하고 장약 수출 계약 및 나토 NATO 표준 호환성을 강조합니다. 한화시스템은 UAE 수출 본격화 및 한화그룹 내 ICT 부문의 물량 증가로 안정적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실적 개선 전망에 따른 주가 상승이 시가총액 3조 달러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성과는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로템과 LI진엑스원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각각 66.71%, 31.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방산주가 글로벌 군비 확충 기조에 따라 외형 성장이 예상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골드만삭스의 방산주 추천에 따라 장중 8%대 강세를 보였으며 현대로템의 주가도 한화시스템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4%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주가도 변동성 장세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또한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이 소식에 주가가 2%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해상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2,89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1% 증가했으며 이는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현대해상은 특히 어린이 보험과 실손 보험 비중이 높아 환자 증가가 실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IFRS 17 국제회계 기준 적용 완료와 함께 3분기 손실 계약 비용 환입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고 이는 주가 상승에 여력을 더했습니다. 주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29,750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전선아시아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등 신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회사는 신사업을 통해 높은 성장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제2의 성장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LS머트리얼즈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기관 수요 예측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주가 재평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LS그룹의 유동성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며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기회가 도래한 가운데 DB하이텍의 주가도 추세가 반전되어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애플은 주가 상승세를 타며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했으며 반도체 수요 사이클의 상승기로 인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DB하이텍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 투자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의 주가는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주가는 올해 낮은 기저효과로 큰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증권가의 시각 변화를 반영해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BGF 리테일은 시장 기대를 소폭 밑돌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S 리테일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었으나 BGF 리테일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GS 리테일은 최근 슈퍼마켓 성장이 눈에 띄는 바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수요를 흡수하고 있으면 편의점, 슈퍼, 호텔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편의점 업계의 다양한 전략과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자국의 우주기술 발전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우주 산업 경쟁의 격화를 예고하며 향후 이 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다양한 사업 부문과 발전 설비, 담수 설비 등의 사업 확장에 기인합니다. 한편 종근당홀딩스의 주가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는 지주사 경영의 효율성 증대와 장기 박스권 탈피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또한 두산 퓨얼셀은 수소버스 사업의 본격화와 함께 주가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이는 친환경 버스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산 밥켓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과 목표주가 하향 조정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활동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증권업계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키움증권은 라덩현 사태와 영풍재지 시세 조종 사건에 연루되어 시장에 충격을 주었으며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직원이 대출 계약서를 위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손실 회피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부문 조직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사업의 성패에 따라 영업이익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주가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현대건설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시공사로 선정되어 주가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국내 원전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반면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건설주들도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주택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설 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주가는 지난달부터 26.38% 상승했으며 다른 건설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GS 리테일은 최근 2.2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는 GS건설의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 상승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상승과 함께 GS건설의 주가도 30.5% 상승하는 등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GS건설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웨이 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최근 긍정적인 실적으로 인해 2.26% 상승하며 52,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는 2분기 연속 매출 1조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KB증권은 코웨이의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웰크로난텍과 에너토크 주가도 각각 10.59%와 7.93% 상승하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톰테크는 코스닥 시장에 첫 출시된 날 72% 상승하여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정수기 부품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신증권은 한미약품의 현재 주가를 30만원에서 목표 주가를 4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이는 국내 상위 제약사 평균 12개월 멀티플 15배 적용 결과인 51.9조 원과 비영업 가치를 더한 총 53.7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약품 주가는 최근 외국인의 대량 매수와 기관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메신저 리보핵산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일약품은 당뇨 복합제 신규 제품의 호평으로 주가가 회복 중이며 광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 업체 인수 추진 소식에 따라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바이넥스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고속 질주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주가 변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신라젠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79% 상승하였으며 특히 공매도 거래량이 4,470건에서 1,19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신시스템의 주가는 안전벨트 영업이익 매출액 등의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 전거래일 0.66% 상승하며 9,11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UAP의 경우 주가가 전거래일 29.99% 상승하여 상한가인 4,790원에 거래를 마쳤고 한화시스템은 공매도 거래량이 3,948건으로 나타나며 주가가 3.27% 상승한 15,78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엘패션은 공격적인 홍보 전략으로 인해 주가가 3.92% 상승하여 9,800원에 거래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 속에 한화리츠의 주가가 안정을 유지한 것은 그들이 보유한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 때문입니다. 이 자산들은 주로 한화그룹 계열사에 장기 임차되어 있으며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사옥과 경기 안양, 부천, 구리에 위치한 한화생명보험 사옥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한국정보인증의 주가는 삼성페이 관련주로 인해 초강세를 보이며 토큰증권 시장의 강력한 미래 먹거리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중 삼성전기와 삼성증권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의 주가 상승은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의 성과와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SKC의 주가는 약 11% 상승하였지만 다른 종목들의 주가는 큰 변화가 없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한편 솔루스 첨단 소재는 실적 악화, 재고 상승, 특허 소송 등의 영향으로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반면 포스코퓨처엠은 얼티엄 셀즈에 양극재를 공급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SKC는 사업 체질 개선의 영향으로 최근 한 달간 약 25.43%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가 변동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의 자금률 상승과 국제 유가 변동성으로 인해 주가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엔컴퍼니의 주가는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효성화학은 지난 2년간의 부진을 벗어나며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송원산업의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로 인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모 신소재와 금양의 주가도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들은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타이어 내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지며 장남 조현식과 사모펀드 MBK가 손잡고 한국엔컴퍼니 그룹의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 경영권 확보에 나서며 이 과정에서 한국엔컴퍼니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이 수익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한편 조현범 현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타이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은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며 이는 향후 회사의 전략과 성장 방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부문의 주가가 최근 중국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과 관련하여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주로 호흡기 관련 치료제나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업체들에서 두드러졌으며 SK바이오팜은 5.68% 상승의 주가 상승률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도 증가하였으며 제약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 및 바이오주들은 내년 주도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넷마블이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전망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넷마블의 목표 주가를 기존 53,000원에서 6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였습니다. 신작 게임의 성공이 이러한 긍정적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 이는 넷마블의 영업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이자, 비용 감소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넷마블의 내년 화려한 게임 라인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최근 큰 변동을 겪었으며 이 중 삼성 SDS와 제일기획 종목은 각각 1.28%와 2.79%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러한 상승세와는 달리 부진한 성과를 보이며 삼성그룹 계열사 중 가장 낮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한 달 사이에 2배 급등하였으며 이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내년에 유례없는 수주 호황이 예상되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전환을 통해 수주 부진을 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규정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인 SKI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분리막과 전해액 생산 분야에서 활동하며 해당 법안 시행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SKI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일부 2차전지 업체들이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탈중국 기조를 강화하는 지침으로 북미 2차전지 시장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SKI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분리막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은 1조 원대 3,000톤급 잠수함 수주에 성공하며 주가가 급등했으며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주가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종근당홀딩스는 지주사 경영 효율성 증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두산로보틱스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주가가 한 달 새 2배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D현대일렉트릭은 내년 실적 기대감에 9만 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동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한양행의 주가는 임상 3상 데이터 발표 후 단기 급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티닙의 국내 매출이 2024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과 유럽에서의 승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파맵신의 주가는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주가 상승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일약품 역시 당뇨 복합제 신규 제품에 대한 호평으로 주가가 기력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광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 업체 인수 추진 소식으로 주가 상승의 훈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신제약은 원형 탈모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제철의 주가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현대제철의 순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이후로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올해 들어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현대제철 또한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셋째, 현대제철의 주가는 최근 1.7% 상승했으며 이는 전체 그룹사 중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넷째, 현대제철의 부진한 주가 성적은 봉영광 부문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의 주가가 낮게 형성될 경우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현대제철 주가의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 속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하이투자증권은 CJ제일제당의 택배 물량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증권은 내년 내식 소비 증가와 함께 가공식품의 점진적 회복, 원 안정화 및 판관비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예상했습니다. CJCGV의 매출액 증가와 흑자 전환은 주목할 만하지만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CJ제일제당 등 핵심 계열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상승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CJ제일제당의 4분기 이후 주가 우상향 흐름을 기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은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를 활용한 퇴비와 종이 코팅 기술 개발로 주목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리온은 겨울 한정판 마케도 다쿠아즈 레드베리를 출시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강세를 보여 이날 1.74% 상승하여 11만 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큐라티스는 결핵 백신 임상을 위한 투자 유치를 완료한 가운데 오리온과의 추가 투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종근당홀딩스의 주가는 지주사 경영 효율성 증대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며 3.51% 오른 5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은 오리온의 4분기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하며 내년의 성장 기대감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산의 주가는 3분기를 저점으로 신동 부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IT용 올레드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전장용 올레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빠른 영업 흑자 전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LG그룹 지주사인 휴즈벨지의 주가는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의 실적 회복이 다소 더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LG디스플레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종목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LG그룹 계열사 중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는 각각 0.42%와 0.2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G디스플레이는 태블릿과 차량용 OLED 사업 확대로 내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DB산업은행의 자본적 정성이 한화그룹의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개선됐지만 HMM의 현대상선 주가 하락으로 인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에 더해 환율 변동과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외화 여신 증가가 BIS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동유럽 중심의 포병 전력 보충 수요 증가와 관련된 최근 계약 성공으로 인해 주가 목표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1조 원대의 3,000톤급 잠수함 수주 성공으로 주가가 급등했으며 이로 인해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한국거래소에서 3.22% 오른 13만 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모레퍼시픽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성향을 향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퍼즈로드는 아트 오브제 출시를 기념해 내달 28일까지 아모레성수에서 단독 기획전을 개최하며 이는 국내 유명 및 신진 공예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또한 공매도 잔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일부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화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 동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대규모 인사와 조직 개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컨디션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공매도 거래량의 변동성도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 12월 1일에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12월 4일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은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로이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는 CJ E&M의 OTT 플랫폼 티빙과 SK스퀘어의 OTT 플랫폼 웨이브의 합병 양해각서의 모유 체결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SK스퀘어는 국내 오픈마켓 11번가의 강제 매각 소식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SK증권은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충남 청양군의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행복도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SK텔레콤은 오지 단말기용 LTE 요금제 출시로 인한 요금제 관련 우려와 11번가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주로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하여 호흡기 치료제 및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증가에 기인합니다. 또한 삼성증권과 신영증권은 각각 SK바이오팜, HK이노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요 주식으로 꼽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약 및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거시경제적 요인과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며 상장된 제약회사들 중 상당수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 통관을 중단함에 따라 국내 요소수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에 발생한 요소수 대란과 유사한 상황으로 주요 요소수 제조사인 KG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물질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치로 인해 국내 요소수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양의 주가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래일의 하락 후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금양의 주가 상승은 MSCI 한국 지수에 포함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5천억 원 이상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들과의 비교에서도 금양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양의 주가가 장기적인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해운의 연장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해운의 주가가 10% 넘게 오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며 대한해운은 4일 오전 기준 8.42% 상승한 2,19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는데 현대차의 주가가 23.25%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와 체결된 480억 원 규모의 장기 대선 계약은 대한해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계약은 내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해상운임 상승 소식에 국내 주요 해운주의 주가도 장중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영진이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시장은 해당 시점을 고점으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폭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카카오가 코스피 200에 편입된 첫날에 일어났으며 스톡옵션의 본래 목적인 경영진과 주주 이익의 일치와는 대조적인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한편 카카오의 성장 전략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되면서 회사의 주가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과 같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주주들에게 큰 기회 손실을 야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들은 카카오와 관련된 경영진들의 결정과 시장의 반응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병 전력 보충 수요의 증가와 동유럽 지역에 대한 주목은 방산 산업의 중요한 동향이며 이러한 추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영국 BAE 시스템 및 밥콕 인터내셔널과의 장약 수출 계약 협력 체결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와의 K9 자주포 및 유지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은 회사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에 기여하였으며 증권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방산주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밝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는 변동성이 커서 지난 1일 28만 1,000원까지 상승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에 의해 견인되었습니다. 반면 NC소프트는 MMORPG 장르의 이용자 분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TL의 변신을 시도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게임업계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NC소프트는 50.33% 급락하는 등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는 신작 TL 출시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영 부사장이 HD현대중공업을 떠나 STX중공업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STX중공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 지분 가치가 1,1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한편 DS투자증권은 HD한국조선해양의 부채 비율이 1.5%에 불과하며 자회사 지분의 시장 가치가 10조 원을 넘는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력, 납기, 공정 안정성에서 인정받으며 재발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필리핀 수상함 모델을 통해 유럽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며 HD현대중공업은 목표 수주액을 조기 달성하고 주가가 상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으로 조선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종목의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하는 등의 강세가 지속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삼성전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과 전기차 시장 전망이 연동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삼성전기를 포함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삼성전기는 내년 상반기 실적 호전을 전망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들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기의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래프톤은 최근 신작 게임과 배틀그라운드 IP의 성공으로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게임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조이와 다크앤다커 모바일 등의 기대작들이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국내 게임 산업은 주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사들의 주가 상승은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게임 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단기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아연 가격의 상승 전망과 투자 심리 개선이 예상되며 이는 다양한 증권사의 분석에서도 확인됩니다. 한편 풍산의 주가는 3분기를 저점으로 신동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환율 하락의 수혜를 받는 여러 관련주들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IT센의 주가도 굳센 전환사채의 콜옵션 행사에 주목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알맥은 EV용 배터리 케이스가 차세대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그룹의 일부 주식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주가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가는 각각 69%와 147%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는 내년 전망이 긍정적이며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미국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전기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에 위치한 2차 전지 특화단지 산업용 가스 생산 설비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친환경 인프라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들은 향후 현대차와 포스코그룹의 주가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간외 매매에서 주가가 2.52% 상승한 16,300원에 거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연계된 동남아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의 플랜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시공사로 선정되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인 동향들은 투자자들에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을 출시하며 증권사 인수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해외 뉴스와 주가 트렌드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요약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최근 유진투자증권 인수 소식과 함께 우리금융지주의 주가가 급등했으며 이는 유진그룹이 38%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 총계 약 1조 원 규모의 기업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인한 상생 금융정책이 은행업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은행은 순이자 마진 NIM 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지주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브는 BTS의 입대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완전체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주가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으며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하이브의 최근 주가는 1.91% 상승하여 21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추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로 인해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이브는 또한 내년 초 출시할 크리에이터 중심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디어스THUS를 통해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의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가 없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 영업이익 감소 전환과 2024년 부진한 실적 전망이 주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총 자산이 30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주식가치 비율 PBR의 정상화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KT의 네트워크 오류로 서울 시내 긴급 출동 시스템의 차질이 빚어졌으나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KTCS는 KTSAT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도입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석에서는 KT의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최고 경영자 CEO 선임 후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하와이안 항공을 19억 달러에 인수하는 합의에 도달하며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의 제재 기조 속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거래입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과의 치열한 경쟁과 아시아 관광객 증가세의 둔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올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머티는 상장 7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을 3배로 증가시켜 KT와 대한항공을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42위에 오르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의 급락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연료비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은 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풍산의 주가가 3분기를 저점으로 신동 부문 실적 개선의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으며 환율 하락 수혜 관련주로 분류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는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대폭 증가하여 코스피 시가총액 42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SK디스커버리는 국제유가의 급등락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관련주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S-오일의 정제 및 PX 사업이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셀바시온의 주가는 인천 소재 토지 및 건물 매각 결정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쪼개기 상장이 부메랑이 되어 동반 주가 하락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주주들에게 상당한 기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SK그룹은 경영진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진행 중이며 이는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SK그룹의 투자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SK그룹사 펀드는 점진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실적 개선과 전기차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제유가의 급등락에 영향을 받는 SK디스커버리 등 석유와 가스 관련주들의 주가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동향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증권은 코리알리의 목표 주가를 14,000원에서 1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코리알리는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수 증가와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한 실적 변동성, 가정 관련 불확실성 등의 투자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 국면 진입과 MLCC 수요 기반 개선 전망으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 SDS는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으나 삼성생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금융계열사 CEO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삼성생명의 새로운 부사장은 최창희 전략투자사업부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하락하고 자신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시가총액 순위에서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이후 2년 동안 3위에 머무르던 SK하이닉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LG화학의 주가는 올해 들어 20%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 투자자들의 신뢰가 꺾인 결과로 보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전장용 올레드 사업 확장을 통해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 중지 후 주가가 40.43%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한화리츠의 주가는 의무 보유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장기 임차하는 구조 덕분에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 SDS와 제일기획이 각각 전거래일 대비 1.28% 및 2.79% 상승하며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삼성화재는 높은 재무 펀더멘털 덕분에 52주 신고가에 근접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는 삼성화재의 안정적인 펀더멘털과 자본 비율을 근거로 내년도 성장을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대기업 그룹주 관련 상장 지수 펀드 ETF 중 TIGER 삼성그룹 펀더멘털 ETF는 올해 11.98% 상승하며 시장 수익률에 근접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의 경영진이 주식을 매각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사의 주가가 한 달 만에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NK지주의 주가 조작 사건이 카카오뱅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K뱅크는 2번 연속 외부 전문가를 CEO로 선임하며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의 상장으로 인해 카카오의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증권은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지배 구조와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중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경영진이 조사받고 IPO가 중단되는 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SDS의 주가는 올해 들어 30%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날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기와 삼성 SDS 주식을 각각 큰 규모로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맥쿼리 증권은 삼성 SDS의 클라우드 매출이 2025년까지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은 최근 총 3조 5,860억 원이 증가했으나 삼성 SDS는 2.85%로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은 삼성 SDS의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체결과 같은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소폭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근당은 노바티스와의 기술 이전 성과로 인해 연구개발비 대비 R&D 성과의 부재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SK증권은 종근당의 목표 주가를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SK스퀘어는 11번가의 강제 매각 소식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SK하이닉스 주가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여전히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SK디스커버리는 외국인과 기관 간의 매매 공방 속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으며 이는 국제유가의 급등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의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 방어주로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화석 연료 가격의 안정화에 힘입어 본격적인 이익 개선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 기술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내년 신규 원전 건설 수주의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편 풍산의 주가는 3분기를 저점으로 신동 부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환율 하락의 수혜로도 풀이됩니다. 또한 LS전선아시아의 주가는 정부의 전력망 사업 민간 개방 소식과 함께 사업 확장 계획 발표에 따라 급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의 주가는 발틱 건화물선 지수의 급등과 함께 안정적인 영업과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KT&G의 주가 부진을 지적하며 배당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KT&G 이사회는 주당 5,000원의 현금 배당을 제안했고 투표 결과 이 안건은 68.1%의 찬성률을 얻었습니다. KT&G의 주가는 최근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연말이 되면 배당 매력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KT&G는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며 3년간 총 2조 8천억 원의 주주환원을 약속했으며 이는 주주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는 전략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KT&G의 내년 호실적을 예상하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리츠 금융은 함께 웃는 경영을 목표로 설정하며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으며 내년 코스피 상단 2,800선 전망과 함께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 및 고금리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진행된 섹터를 중심으로 한 추천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메리츠 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주가순 자산 비율 PBR 1배 이상의 고평가를 받으며 주주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종근당홀딩스의 주가 상승과 함께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도 화답하며 원 메리츠 전환 이후 주가가 2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인정받으며 원 메리츠로의 전환 이후 지주 중심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호실적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그룹의 주요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박정호 부회장이 주도하던 ICT위원회는 이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둘째, 서진우 부회장이 이끌던 인재육성위원회는 박상규 사장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셋째, SK텔레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으나 증권가에서는 통신업종의 전망을 어둡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말 이후 SK텔레콤의 주가에서 정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는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으로 바뀐 이후 상호를 SK하이닉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SK그룹 내에서 진행되는 중대한 전략적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화학의 주가 방향성이 LG그룹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물적 분할 이후 LG화학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표 이후 2차 전지 주가의 등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LG화학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새만금의 배터리 소재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차증권은 LG화학의 양극재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LG화학의 실적 악화로 인해 관련 펀드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GM이 주주환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며 주주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반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정체되어 있다. 한편 삼화전자의 주가는 히토류 통제 강화에 힘입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대유AP의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주가 예측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TX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 부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검색창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NAVER에 대해 내년부터 영업이익 성장과 마진율 개선을 기대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4만 원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빅터뉴스는 주가 예측에 있어 예측 오차를 내포하고 있음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DH오토웨어의 주가는 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매수 온기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은 주가 연계증권 ELS 3종을 총 62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성장 둔화와 비교하여 신약 모멘텀을 가진 중소형주가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SK바이오팜과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연기금은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를 매도하고 두산로보틱스와 카카오와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최근 12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윤성 FNC의 주가 역시 급등하였는데 이는 2차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블루오버레스케이와의 비밀 계약 공시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에서 짐펜트라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매출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동향들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주가 급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10.83% 상승하여 34만 8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 발표 이후 포스코 퓨처엠은 대규모 수주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의 장기 생산량 목표에는 이미 반영된 수주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7.18% 하락하며 32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 사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 대표와 투자전략 부문장이 입건되었으며 배우 윤정희도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의 주가는 2년 만에 5분의 1로 떨어졌으며 시가총액 3위에서 14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카카오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카오는 내부적으로도 폭로전과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흥국증권은 삼성물산의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삼성물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이재용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과 MLCC 수요 증가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은 7,200억 원 증가했으며 특히 삼성 SDS의 주가가 1.28% 상승에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동향 속에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주가는 올해 들어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의 실적 개선과 전기차 시장에서의 선전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건설은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시공사로 선정되며 주가 강세를 나타냈으면 현대제철은 계열사 중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오토에버는 정보통신 및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의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KB금융지주에 대한 뉴스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KB금융지주를 포함한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으며 이 중 KB금융지주의 매도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KB금융지주의 주가는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사태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은행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의 연임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양종일 회장이 국민은행장을 지낸 적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KB금융지주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성과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금융지주는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종근당홀딩스의 주가가 화색을 띠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여러 금융지주사들의 주가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주사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그에 따른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K옥션과 같은 회사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기록하며 기관들이 대량 매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주에 대한 횡재세 압박과 순이자 마진 하락 등으로 금융지주들의 실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연말 인사와 최고 경영자 CEO 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디스플레이의 차량용 올레드 시장 진출을 앞두고 정철동 사장의 경영 전략과 LG전자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지정학적 문제가 LG디스플레이의 올레드 TV 주력 시장인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는 정 사장의 과감한 경영 스타일이 회사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의 실적 회복은 다소 느린 편입니다. 이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은 LG전자의 꾸준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LG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 상승률은 매그니피센트 7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며 블룸버그는 이를 인공지능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한편 나스닥에서 $1 이하로 떨어진 주가는 해당 기업의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리처드 브랜슨의 투자 중단 발표 이후 17% 이상 하락했으면 대형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전 공동 창업자 샘 올트먼의 합류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 호조와 오픈 AI 인력의 추가 이탈 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동향들은 기술주 시장의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의 주가 상승률은 대표적인 기술주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주요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의 금리 하락세가 주춤해지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고 이는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기술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이름 사용값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는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는 매출 동반 성장을 보이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으며
이는 주요 빅테크 주가의 약세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 주식은 차익 실현 매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은 특정 그룹주의 주가 상승세와 연관되어 있음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는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 랠리에 따른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주가지수 선물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AI 칩을 탑재한 기기 출시를 준비하며 시장 확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권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최근 목격되었습니다. 첫째,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과 보조금 감소로 인해 주가가 1.36% 하락했습니다. 둘째, 세금 혜택의 축소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북유럽 시장에서의 스웨덴 테슬라 정비공 분규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아직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넷째, 사이버트럭 출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낙관론자들의 반응이 미온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은 매력적인 제품으로 여겨져 약간의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테슬라 주가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경쟁 당국은 어도비에 26조 원 규모 피그마 인수에 제동을 걸며 이로 인해 경쟁이 제거되고 혁신이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도비의 주가는 0.7%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투자자들이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테슬라가 4.5% 이상 오르고 메타 플랫폼스 및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각각 1.2%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어도비는 온라인 특수 상황을 활용해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의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E&M의 OTT 티빙과 SK스퀘어의 웨이브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합병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해외 OTT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CJ E&M과 SK스퀘어 모두 재무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라마운트가 애플과 스트리밍 서비스 통합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가가 상승하였으며 액션스퀘어의 신작 테스트 소식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들은 OTT 시장의 경쟁 심화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은 반도체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약 2조 8천억 원의 배상을 면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가 3.18% 하락한 42.35달러를 기록했으며 외신은 이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인텔의 PC와 CPU 시장 지배력 약화 기사와 연결시켰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AI 붐에 힘입어 주가가 올해 들어 200% 이상 상승했으며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인텔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삼성전자는 TSMC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티그룹은 인텔의 목표 주가를 34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의 협력사인 코미콘은 2025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강세를 보이며 7만원대에 안착하고 이제는 8만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은 것으로 증권가 역시 내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최초로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갤럭시 S24 시리즈를 내년 1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에코프로머티는 상장 이후 2주간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을 추월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을 바짝 쫓으며 시가총액 2위 탈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하락과 SK하이닉스의 상승이 겹치면 순위 변동이 예상됩니다. 한편 LG화학의 주가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 물적 분할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과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간의 다양한 투자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은 향후 주가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제약 및 바이오 업계는 상승세를 타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제약 바이오 주가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 치료제 시장의 성장으로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대신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신규 제시하며 올해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합니다. 한편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동향은 제약 바이오 산업이 더 이상 단순히 유망 산업으로만 보이지 않고 성숙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노공업의 실적 개선 전망은 MPU 신경망 처리 장치 수요 증가에 기인합니다. 반도체 검사에서 어댑터 역할을 하는 핀과 소켓,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용 의료기기 부품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주가는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며 이들 그룹의 계열사 성과가 기대되어 내년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의 경우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계열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로봇주 수혜에서 벗어난 현대차의 주가 부진은 전기차 시장의 둔화 전망과 실적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